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소년과 한 군인,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1950년 6월 25일, 그날 이후 우리나라는 엄청난 비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집도, 가족도, 꿈도, 희망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전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거리를 헤매야 했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평택, 그곳에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택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는 그런 평범한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은택이네 가족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피난길, 폭격 소리, 울음소리, 아우성, 그 혼란 속에서 은택이는 가족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2살 소년이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며칠을 울면서 가족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추웠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평택 지역을 떠돌던 은택이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미군들에게서 뭔가 얻어먹거나 심부름을 해주고 초콜릿이나 껌을 받았습니다. 은택이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영어는 몰랐지만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배고픈 눈빛으로 미군들과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미군 상사가 은택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상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택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은택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구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군들의 군화를 닦아주고 막사를 청소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상사는 은택이를 하우스보이로 고용했습니다. 정식으로 부대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택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막사를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택이에게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잠잘 곳이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상사는 은택이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상사는 은택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저녁이면 막사에 앉아 알파벳부터 가르쳤습니다. A, B, C. 은택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러도, 철자를 틀려도 상사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상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사와 은택이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생겼습니다. 상사는 은택이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은택이가 아프면 군의관에게 데려가고, 추우면 담요를 더 주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은택이도 상사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의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사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은택이를 이대로 한국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를 이 폐허에 그냥 남겨두면 그 재능이 묻혀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사는 결심했습니다. 은택이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상사에게는 고향에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택이를 입양하려면, 한국 소년을 양아들로 삼으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향의 연인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만난 소년 이야기를,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공부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낀다고 썼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차갑고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상사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택이를 불러앉혔습니다. 은택아, 나와 함께 미국에 가지 않을래?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내 꿈을 펼칠 수 있어. 은택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 그곳은 상사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만 있는 꿈 같은 나라였습니다. 1955년 어느 봄날, 15살이 된 은택이는 김포공항에 섰습니다. 손에는 $150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모아준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택이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은택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땅이 어딘가에 계실지 모를 가족이,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은택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넓은 도로, 자동차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옆에 상사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적응하면 돼.
상사는 은택이를 위해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고 학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다른 학생들은 동양인 은택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눈을 찢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외웠습니다. 상사는 매일 저녁 은택이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은택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해졌고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은택이의 성실함과 똑똑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학생은 특별해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상사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택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상사는 은택이의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아껴가며 은택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은택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훌륭한 성적으로 학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택이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자신을 건져준 것이 사람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한 은택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사는 은택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은택은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는 완벽했고 학식도 깊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곧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 고아에서 신학자가 된 이야기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택은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은택의 과거를 알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은택은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결국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교단 총회장이라는 엄청난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공 속에서도 은택은 두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 상사에 대한 감사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상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은택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모든 것을 보살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상사는 은택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은택은 늘 한국을 잊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12살에 헤어진 가족들, 피난길에서 놓쳐버린 손길들,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살아계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기록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은택에게 한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세계 총회장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는 것, 그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은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폐허였던 그곳에 이제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고 넓은 도로에 자동차들이 달렸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은택은 감개무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택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어느 날 저녁 호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노인이었습니다. 혹시 평택에서 미군 부대에 계셨던 그 은택이가 맞습니까? 은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입니다. 누구시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 40년 전 피난길에서 헤어진 그 형? 은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형도 울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네 기사를 봤어. 사진을 보는데 분명히 너 같더라고. 네가 미국에 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을 줄은. 다음 날 은택은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은택은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하지만 그 눈빛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형님, 은택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은 은택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형은 말했습니다. 피난길에서 은택이를 잃어버린 후 미칠 것 같았다고. 몇 년을 찾아 헤맸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죽은 줄만 알았다고. 그런데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다고. 형은 계속 울었습니다. 은택도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것은 모두 한 미군 상사 덕분이라고. 그분이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결혼도 포기하시고 모든 걸 자신에게 쏟아부으셨다고. 그래서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늘 형님과 가족들을 잊지 못했다고. 형을 통해 다른 가족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은택이를 잊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은택이는 어디 갔을까 하셨다고 합니다. 은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은택은 동생도 만났습니다. 동생은 오빠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질 때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혈육의 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마음이 끌렸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택은 한국 방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다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전쟁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랐을 텐데. 은택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은택은 형과 동생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 끊기지 말자. 자주 오갈 수는 없어도 편지하고 전화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은택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은택은 양아버지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된 상사에게 한국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 형을 만났어요. 40년 만에요.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사는 은택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리고 상사는 말했습니다. 은택아, 나는 후회한 적이 없단다. 너를 키우면서 나도 행복했어.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너라는 훌륭한 아들을 얻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니? 은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미군 상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한국 소년 하나를 살렸습니다. 그 소년은 그 사랑에 보답하듯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기적처럼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은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혈육의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압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압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전쟁이 뭔지, 헤어짐이 얼마나 아픈지, 150불을 들고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이 있는지 말입니다. 은택과 상사,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를 도왔고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옛날 생각이 나셨나요? 오래전 헤어진 친구, 은인, 가족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면 됩니다. 40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름 없는 미군 상사님, 당신의 희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은택님,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